안녕하십니까. 스티브 포토 아카데미 스티브 쌤입니다. 오늘은 여기 경상남도 합천의 황매산에 나왔습니다. 황매산 하면 우리 봄철에 철쭉 축제와 함께 철쭉과 함께 우리 은하수를 찍던 곳인데요. 뒤에 보이시는 저쪽이 황매산 정상이고 그 앞에 황매산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늘이 맑고 이 황매산에 넓게 펼쳐져 있는 억새와 함께 별궤적을 한번 촬영해 보려고 나왔는데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깊어가는 가을밤, 아주 맑은 밤하늘에 별들이 많이 떠 있기를 기대하면서 별궤적을 오늘 한번 여러분과 함께 촬영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컨셉은 이 황매산성과 황매산 정상이 보이는 곳에 이렇게 산책길이 이렇게 쭉 나 있는데, 그 산책길에 그런 선을 이용을 해가지고 자연스럽게 황매산 정상과 하늘에 떠 있는 북극성을 비롯한 별들의 북천 일주 궤적을 찍을 건데요. 북극성을 주변으로 별들이 움직여서 그 궤적을 만드는, 그래서 황매산을 중심으로 한 배경에는 억새들이 어우러지는 그런 북천 일주 별궤적 사진을 오늘 한번 여러분과 함께 촬영해 보겠습니다. 이제 저쪽에 해가 지고 있는데요. 좀 해가 지고 나서 한 2시간 정도 지나면 하늘에 별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오늘 일기는 굉장히 맑고 구름 한 점 없는 날이기 때문에 별들이 많이 나와주기를 기대를 하고 있고요. 저기 보이시는 황매산 정상 위로 별들이 움직이는 그런 북천일주 사진을 같이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별궤적을 위해서 카메라 세팅하는 것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맑은 날이 되면 좋은 전경과 좋은 풍경이 있는 곳에서 별궤적을 한번 해보시기 바라는데, 오늘은 특별히 북천일주를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텐데요. 북극성의 위치를 찾는 법과 북극성의 위치와 함께 전경을 배치하는 것들, 전경, 중경, 후경을 배치해서 북극성하고 구성을 하는 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런 장시간의 촬영을 위해서는 튼튼한 삼각대가 중요한데요. 특히 이렇게 바람이 좀 부는 곳이나 이런 곳에서는 삼각대가 너무 얇거나 부실하면 2시간, 3시간 정도 연속적으로 촬영을 해야 되는 경우 삼각대가 흔들리면 곤란하기 때문에 삼각대는 튼튼하고 좋은 것을 쓰시길 권장드립니다. 오늘 제가 사용할 삼각대는 벤노의 TT 시리즈라고 해서 TTOR 24C 카본으로 된 삼각대에 볼 헤드는 GX30 모델로 구성이 된 이 삼각대로 오늘 별궤적을 촬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 TT 시리즈를 쓰기 시작한 이유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가벼운 카본 재질로 이루어진 삼각대면서 이렇게 좀 하이킹을 좀 많이 해야 될 때는 무겁지 않으면서도 튼튼한 삼각대를 써야 되는데요. 지금 제원에 보시다시피 24C라는 것은 제일 두꺼운 상단의 바가 28mm로 되어 있고, 전체 단이 하나, 둘, 셋, 4개, 그래서 4단으로 이루어졌다고 해서 24C라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튼튼한 삼각대를 이용을 해야 되고요. 볼 헤드도 튼튼하게 카메라를 지지해 줄 수 있게끔 볼 헤드도 안정적인 볼 헤드를 써야 됩니다. 네, 오늘 촬영할 카메라는 니콘의 G7을 이용을 해서 넓은 해상도로 촬영을 할 거고요. 앞에 보이시는 렌즈는 니콘의 1424 f2.8S 렌즈입니다. 굉장히 해상력도 좋고 14mm 슈퍼 와이드부터 24mm 영역까지 그렇게 커버할 수 있는 슈퍼 광각 줌 렌즈인데요. 굉장히 해상도가 좋고, 여러분들한테 이따 보여드릴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좋은 해상력과 고급 품질의 사진을 뽑아낼 수 있는 그런 렌즈입니다. 자, 그래서 삼각대를 안정한 곳에서 설치를 하고 먼저 이제 구도를 잡아봐야 되는데요. 편의상 액정을 이용해서 구도를 잡아보겠습니다. 예. 오늘의 컨셉은 황매산 정상이 보이는 곳에 황매산 정상과
황매산성을 앞에다 두고 앞에 있는 억새와 함께 촬영을 해볼 텐데요. 구성을 한번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북천 일주를 찍어야 되기 때문에 북극성의 위치를 먼저 찾아야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핸드폰에서 별자리를 볼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이용을 해서 북극성을 찾아보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쓰는 스카이 가이드라는 모델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텐데요. 지금 여기 북두칠성이 옆에 보이시죠? 영문 버전이라 현재 울산 메이저라고 떠 있는데, 거기에는 우리 앞에 보이는 북두칠성의 끝 주곡을 5배를 옮겨가면 여기 울산 마이너라고 보이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황매산 정상 위에 북극성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지금 작은 곰자리의 코에 해당되는 부분이 북극성인데, 지금 그게 지금 황매산 정상 위에 요 정도 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것을 기준으로 해서 북극성을 중심으로 별들이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게 되는데요. 그래서 구도를 잡을 때 북극성의 위치를 먼저 차지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화면을 보시게 되면 지금 이 구도에서 보시게 되면 황매산성 위쪽에 북극성이 있다고 가정을 하고 구성을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현재는 14mm 구성이고요. 셔터 스피드를 밝게 해서 먼저 구성을 먼저 보겠습니다. 노출보다는. 그래서 앞에 있는 길을 좀 강조를 하고요. 이 정도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억새도 표현이 되면서 앞에 황매산 정상으로 가는 길과 함께 황매산 정상이 보이는 그런 구성을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 구성으로 촬영을 해 보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현재 삼각대 위치를 정확하게 잡아주는 거죠. 삼각대를 오랜 시간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삼각대 자체가 이렇게 수평이 되게끔 삼각대를 조정을 해주고 구도를 다시 잡습니다. 이 정도 하게 되면 앞에 전경에도 억새가 들어오고 길과 함께 북천일주가 북극성이 들어오겠죠. 그래서 북극성이 어느 정도는 들어오게끔 구도를 잡고 현재 북극성의 위치를 황매산 정상 위를 보고 현재 슈퍼 광각인 14mm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테스트샷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테스트샷을 포커스는 앞에다 잡고 테스트샷. 현재는 ISO 64의 조리개 8초인데 요거는 적당한 노출이 아니고 내가 구성한 것을 제대로 보기 위해서 슛. 심도와 구성을 보기 위해서 이렇게 세팅을 했고요. 촬영된 것을 보신 다음에 전경을 꼭 확인을 하십시오. 현재 이렇게 바람이 불어서 억새들이 모션 블러가 일어났지 심도가 안 되는 건 아니니까요. 전경도 매우 샤프하고 전경, 중경, 후경 황매산성도 굉장히 샤프하고요. 황매산 정상도 굉장히 샤프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보시는 바와 같이 이 황매산성 위에 북두칠성이 요쯤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 북천일주가 이렇게 돌아가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하늘 부분이 조금 작으니까 조금만 올려서 그래서 하늘의 위치를 반 정도, 그 다음에 정경과 중경의 위치를 중간 정도 그렇게 구성을 해서 다시 한번 촬영을 해 보겠습니다. ISO 64 조리개 11에 8초. 이렇게 테스트샷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조리개를 너무 개방해서 찍게 되면 심도가 안 맞을 수가 있기 때문에요. 심도가 맞는지부터 확인을 해야 되고 셔터 스피드를 그 이후에 조정을 해서 깜깜해졌을 때 별궤적의 노출을 다시 한번 맞춰야 되는데 그 전에 심도부터 확인을 해 놓은 과정이 중요하죠. 그래서 재생된 것 사진을 보고 다시 한번 확인. 전경 매우 샤프하고요. 중경도 굉장히 샤프하고요. 이제 구도는 끝났습니다. 이제 나의 오늘 별궤적의 구도는 구성이 다 끝났고 이제 하늘이 좀 어두워져서 1시간 반 정도 있다가 별들이 나타나는 시간에 그때부터
다시 별궤적에 해당이 되는 그런 노출을 잡고 셔터 스피드를 결정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궤적을 인터벌 촬영으로 연속 촬영으로 진행을 하면 됩니다. 이제 해가 넘어서서 어두워졌고 이제 한 1시간 반 정도 후에 하늘에 별이 뜨게 되면 별궤적 촬영에 돌입을 하겠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밝을 때 오셔서 구성을 잘 해놓고 그 다음에 심도도 맞춰놓고 심도가 어느 정도가 제일 최대 공략 수인지를 조리개 수치를 확인을 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촬영에 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 구성을 해놓은 상태에서 이따가는 이제 빛이 많이 모자르기 때문에 굉장히 어두워질 것이고 어두워지면 셔터 스피드가 굉장히 길어지겠죠. 내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는 위치와 가장 가까운 전경과의 그런 심도를 먼저 파악을 해야 됩니다. 현재 전경이 앞에 있는 전경이 거의 지금 카메라 센서로부터 한 4m 정도 떨어졌기 때문에 이 정도면은 조리개 5.6 정도부터는 충분히 심도가 나오리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일단 5.6으로 테스트 샷을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예, 그러면 5.6에 현재 15초로 테스트 샷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현재 촬영을 마쳤고요. 예, 전경을 확인을 해보니까 지금 5.6 전경인 경우에도 예, 전경이 아주 샤프합니다. 왜냐하면 13mm 슈퍼 광각이기 때문에 현재 5.6 정도면 중경을 볼게요. 중경 샤프하고 원경 샤프하고 예, 요 정도. 그러니까 조리개가 5.6 정도까지는 현재 심도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현재 ISO 64 조리개 5.6에 15초로 최종적으로 확인해 본 결과 이따가 이제 어두워졌을 때 어두워진 후에 별이 나타날 때 그때 별궤적을 위한 노출을 다시 한번 가늠을 해 보겠습니다. 네, 이제 많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별궤적을 촬영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것은 일단 리모트 셔터기를 장착을 해서 촬영을 해야 됩니다. 별궤적 촬영을 위해서는 인터벌 촬영을 해야 되는데요. 카메라에서 주어지는 제일 긴 셔터 스피드인 30초를 기준으로 노출을 맞추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ISO가 뭐 800, 1600 정도까지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가령 ISO 1600에 조리개 5.6에 뭐 30초가 내가 원하는 노출이 됐다라고 한다면 30초를 찍고 1초 간격으로 계속해서 이제 촬영을 해서 그 30초짜리 촬영된 것을 별궤적 합성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별궤적을 만들어 가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찍지 않고 조금 더 긴 셔터 스피드로 찍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북극성을 중심으로 궤적이 돌아갈 때 30초짜리를 이어붙이는 것과 또 1분이나 2분짜리를 이어붙이는 것과는 똑같습니다. 만약에 30초보다 한 컷당 2분짜리를 찍는다면 30초보다 한 스탑, 두 스탑 정도 더 밝아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ISO가 만약에 1600이었다면 800, 400으로 낮춰서 조금 더 고급 품질의 별궤적 사진을 찍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리모트 셔터기를 이용해서 리모트 셔터기 안에 있는 프로그래밍을 이용해서 벌브 모드를 두고 셔터를 프로그래밍으로 제어를 해서 그런 노출로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리모트 셔터기를 카메라에 부착을 하고 이제 노출을 잡아가는 과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많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카메라를 켜고요. 지금 노출을 찾아가는 과정을 해야 되는데 조리개는 아까 5.6까지 놓을 수 있는 전경의 심도를 가장 잘 표현해 줄 수 있게끔 5.6으로 결정이 됐고요. 예, 그 다음에 셔터 스피드는 지금 가장 긴 셔터 스피드가 30초죠. 예, 30초를 놓고 셔터 스피드는 30초, 조리개는 5.6에 ISO를 올려보면 예, ISO 100에 5.6에 30초 테스트 샷을 해보겠습니다. 슛. 예, 이제 하늘이 많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별궤적을 위한 노출을 찾아가는 과정을 보여드릴 텐데요. 지금 뒤에는 아마 깜깜해서 지금 현재 안 보이실 텐데 제가 노출 찾아가는 과정을 또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구도는 맞춰놨던 그대로 삼각대 위치는 그대로이고요. 조리개가 아까 최종적으로 제가 5.6을 결정을 했었고 일단 30초로 별개적 세팅을 합니다. 그러면 현재 ISO가 125 정도를 놓게 되면 카메라의 노출계는 0값이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팅으로 한번 촬영을 해 보겠습니다. 슛. 그리고 깜깜해지기 때문에 포커스의 능력이 굉장히 떨어지죠. 그래서 포커스를 더 이상 잡을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어두울 때 세팅을 할 경우에는 포커스를 맞추기 위해서 조명을 켜서 포커스를 맞추는 방법이 있지만, 이렇게 별개적을 찍으러 오게 되면 다른 분들도 촬영하는 경우들도 많고, 그래서 조금 밝을 때 포커스를 잡고 MF를 돌려놓은 다음에 더 이상 포커스가 움직이지 않게끔 촬영을 하거나, 아니면 제가 지난번에 설명드렸던 풍경사진에 어울리는 카메라 세팅에서 보면 AF ON으로 포커스를 잡게 되면 셔터를 눌렀을 때에는 전혀 포커스가 움직이지 않게끔 그렇게 세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내용대로 세팅을 하셔서 촬영을 하시면 굳이 MF로 돌리지 않고선도 촬영을 할 수가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지금 테스트 샷을 이제 해봤습니다. ISO 125에 조리개 5.6에 30초를 했더니, 지금 확대를 해보면 하늘에 지금 별들의 상태는 아주 이쁘게 찍혔습니다. 즉 별들의 노출은 굉장히 잘 찍혔습니다만은 전경이 굉장히 어둡죠. 그래서 전경이 어느 정도 노출이 나와줘야 되는데, 오늘은 특수상황으로 지금 반달이 좀 앞에 떠 있습니다. 그래서 반달이 우리 앞에 있는 전경, 중경을 좀 비춰주고는 있는데 달빛이 그렇게 밝지는 않기 때문에 ISO를 조금 더 올려서 노출을 한번 잡아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ISO를 800 정도로, 아까보다 한 2와 3분의 2 스탑 정도를 좀 밝게 해서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네, ISO 800에 현재 조리개 5.6에 30초를 놨을 때 지금 야경으로서는 아주 좋은 노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경도 어느 정도 밝고, 그 다음에 하늘의 별도 어느 정도 찍혔습니다. 그래서 일반 점성 사진으로 봤을 때에는 ISO 800의 조리개 5.6의 30초가 가장 적당한 노출 값이 됐겠지만, 지금 별 부분을 확대를 해보면 지금 보이시는 바와 같이 굉장히 큰 별과 작은 별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즉 ISO가 높다 보니까 밤하늘의 별이 개수가 너무 많아지게 되죠. 이런 식으로 별궤적을 찍게 되면 나중에 별들이 모여서 합쳐졌을 때 너무 빼곡한 그런 별궤적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 그런 것도 이쁠 수 있겠지만 별의 오리지널의 색깔을 표현을 못 해줍니다. 즉 별의 노출로서는 과노출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별은 나중에 결과물을 보면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주황색 별도 있고 노란색 별도 있고 파란색 별도 있고, 각 별들마다 지구와 얼만큼 떨어져 있느냐에 따라서 색깔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그 별의 색깔을 노출을 맞추기 위해서는 전경은 좀 어두워도 5스탑까지는 노출을 밝힐 수가 있으니까 별궤적에 해당이 되는 별의 색깔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별의 노출을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ISO를 좀 낮춰서 200으로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투스탑을 좀 낮춰서 ISO 200에 조리개 5.6에 30초로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네, 지금 결과물이 나왔는데요. ISO 200에 조리개 5.6에 30초로 촬영을 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전경은 굉장히 어둡죠. 하지만 산 뒤쪽에 아직 조금 남아있는 하늘의 밝기가 좀 보이고 있고, 확대를 해보면 아까보다는 훨씬 더 별의 개수가 적어지고, 즉 색깔이 이쁘게 나오는 큰 별들만 좀 찍힌 상태입니다. 이 정도면은 별에 대한 노출은 적당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전경은 굉장히 어두워졌죠. 그래서 앞서 찍은 사진에 ISO 800짜리에
사진과 그 다음에 뒤에 있는 별궤적 사진을 합치게 되면 적당한 노출로 하게 될 텐데 그거까지는 너무 어려우니까 오늘 노출의 최종은 ISO 200에 조리개 5.6에 30초가 되겠습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카메라에 인터벌 촬영을 할 때에는 30초의 셔터 스피드를 갖죠. 그래서 인터벌 촬영 세팅할 때는 33초를 두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1초, 2초, 4초, 8초, 16초를 15초라고 표현을 하고 32초를 30초로 표현을 하기 때문에 한 장과 한 장 사이에 데이터가 저장될 수 있는 시간인 1초를 줘야 되기 때문에 인터벌은 33초를 줘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1시간을 촬영을 한다 그러면은 1분에 2장, 60분에 120장을 찍어야 되고 또 3시간이라면 360장의 사진을 찍어야 됩니다. 하지만 그렇게 너무 많은 사진을 합치게 되면 사진의 품질도 떨어지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30초를 1분, 2분 그래서 투스탑 밟게 해주고 조리개를 투스탑을 어둡게 해줘서 같은 조건으로 같은 노출로 촬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저의 최종 노출 값은 셔터 스피드 2분에 조리개는 투스탑을 조여서 8, 11이 되겠죠. 그리고 ISO는 200으로 그렇게 한번 촬영을 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ISO를 100보다 200을 쓰는 이유는 100보다 200이 안부의 전경과 중경의 어두운 부분에 그런 노출을 밝히는 데 있어서 노이즈가 좀 덜 생기기 때문에 ISO 100보다는 200을 써서 ISO 200에 조리개 11, 그 다음에 2분짜리 그리고 1초씩 간격으로 총 3시간을 촬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1시간이면 2분짜리 30장 2시간이면 60장, 3시간이면 90장 그렇게 세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그 리모트 셔터기를 보시고 세팅을 하시는데요. 네, 촬영은 바로 시작을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셔터 스피드 롱은 2분으로 세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인터벌은 1초로 하고 촬영 매수만 정하면 되는데 촬영 매수는 90장 그리고 셔터 스피드는 벌브로 돌아가야 될 것이고요. 네, 그래서 리모트 셔터기의 프로그래밍을 이용해서 촬영을 할 텐데 현재 ISO 200에 조리개 8, 11 그래서 투스탑을 어둡게 했고 셔터 스피드는 투스탑 늘어났기 때문에 같은 노출의 사진이 됩니다. 그래서 ISO 200에 조리개 11에 2분짜리 그래서 카메라에서는 셔터 스피드를 벌브로 돌려놔야 되고요. 또 리모트 셔터기에는 바로 시작과 함께 한 샷당 2분짜리 그 다음에 1초 간격으로 계속 찍어라 명령을 하고 그 다음에 90장을 찍으면 사진이 끝나게끔 그렇게 세팅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촬영을 3시간 동안 해보겠습니다. 리모트 셔터기의 프로그래밍을 이용할 때는 셔터를 이용해서 촬영을 하는 것이 아니고 프로그래밍의 스타트 버튼을 눌러서 촬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스타트 버튼을 눌러서 촬영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스타트. 네, 첫 샷이 들어갔죠.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빨간색 표시가 되는 것은 현재 슛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 앞으로 3시간 동안은 이 카메라의 프로그래밍에 의해서 3시간 동안 촬영이 이루어질 것이고 촬영 전에 꼭 점검하셔야 될 것은 배터리가 충분히 되어 있는지 그런 걸 확인하셔야 됩니다. 약간 이렇게 추운 가을철, 겨울철이 되게 되면 우리의 카메라 배터리의 성능이 많이 줄어들게 되죠. 그래서 보통 정상적일 경우에는 3시간에서 3시간 반 정도 사용을 한다면 이렇게 약간 온도가 떨어지게 되면 한 3시간도 채 안 되는 경우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풀 충전한 배터리를 촬영 직전에 장착을 하고 3시간 동안 충분히 촬영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배터리 상태를 확인을 한 다음에 촬영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카메라가 이제 제대로 찍고 있고요. 또 중요한 것도 하나는 두 번째 샷까지 정상적으로 슛이 이루어지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카메라에다가 맡기고 이제 뭐 다른 일을 하시거나 하실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됐을 때 혹시 어떤 문제든지 간에 두 번째 샷이 떨어지지 않게 되면 3시간이 허송세월이 되고 결과물이 없어지는 상황이 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 기다리셨다가 뭐 30초짜리 샷이라면 30초 정도 기다렸다가
두 번째 샷이 들어가는지를 확인을 하셔야 되고 2분짜리라면 2분이 지난 다음에 또 슛이 들어가는지 확인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일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3시간이 지난 후에 카메라에 오셔서 카메라를 세팅을 풀고 귀가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이제 10초 후면은 첫 번째 샷이 끝나겠네요. 좀 기다렸다가 슛이 다음 슛으로 넘어가는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네, 이제 별개적 촬영을 마치겠습니다. 3시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촬영을 했지만 아무래도 여러분들한테 권장되는 촬영 시간은 3시간입니다. 왜냐하면 북극성을 중심으로 별이 돌아가는 것이 1시간에 15도씩 돌아가니까요. 2시간을 촬영하게 되면 30도, 3시간 정도 촬영을 해서 45도 정도가 됐을 때 별개적 사진이 아주 이뻐집니다. 그래서 좀 춥고 고생스럽겠지만 3시간 촬영을 권장을 해드리고요. 오늘은 여기서 촬영을 마치고 이제 스튜디오에 돌아가서 별개적을 합치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합치는 과정을 여러분한테 보여드리고 또 최종 합쳐진 그 별개적 사진을 현상을 통해서 이쁘게 최종적으로 사진 결과물이 만들어지는 과정까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상 스티브의 포토 아카데미 스티브쌤이었고요. 황매산에서 여러분과 함께 별개적을 담아봤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